안녕하세요. 정보기술재능 나눔입니다. 오늘부터 인공지능 오디오 인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북에서 2019년도에 발표했었던 웨이브2 100이라는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2 100의 논문 제목은 언슈퍼바이즈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와 달리 라벨링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오디오의 경우에는 지도학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벨링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리트레이닝, 즉 사전학습인데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오디오 데이터를 최종적인 결과값인 문자나 단어로 바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오디오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개별 오디오 데이터의 벡터 값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GPT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GPT 역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으로 사전학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GPT 논문은 2018년도에 발표됐고 웨이브2 100 논문은 그 이듬해인 2019년도에 발표됐습니다. GPT가 등장한 김에 학습 방법의 유효사성도 짚어보면 GPT의 첫 단어가 제너러티브, 즉 생성인데요. 지금까지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그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데 웨이브2 100도 동일합니다. 즉 지금까지 주어진 오디오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오디오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값과 실제값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갑니다. 웨이브2 100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살펴보면 10ms 또는 30ms의 오디오 신호를 단어 속에 있는 알파벳으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특정한 오디오 신호, 그림에서는 청록색의 신호를 그냥 C로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캣에 있는 C로 변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 논문에서 중요한 점인데요. 즉 30m초 오디오 신호의 해석을 위해서 30m초 이전의 신호 정보도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CNN이 사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오디오 데이터가 벡터 값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CNN은 1차원입니다. 이미지에서는 2차원이지만 오디오 데이터는 1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용 데이터는 PCM으로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 tanker is a ship designed to carry large volumes of oil or other liquid cargo. 참고로 PCM 데이터는 아날로그인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주기마다 오디오 신호의 값을 샘플링하고 이를 일정한 단계로 구분하는 양자화 및 잡음 처리를 위한 부호화를 진행한 오디오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여 mp3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 윈도우에서는 압축하지 않은 웨이브 파일을 사용을 하였고 웨이브 파일 안에 저장된 데이터가 바로 PCM 데이터였습니다. 참고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1D, 즉 1차원 CNN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크기가 3인 커널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적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곱한 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웨이브2 100의 인코더 네트워크에는 5개의 CNN 층이 있는데 각각 커널의 크기가 10, 8, 4, 4, 4이고 컨텍스트 네트워크는 9개의 CNN 층이 있으며 커널의 크기는 모두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널을 몇 칸씩 옮겨갈지를 결정하는 값이 스트라이드입니다. 인코더 네트워크에서는 첫 번째 CNN 레이어에서는 한 번에 5칸씩 커널이 움직여 가는데 두 번째 CNN 레이어에서는 4칸,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2칸씩 옮겨가게 됩니다. 컨텍스트 네트워크에서는 한 칸씩 움직이게 됩니다. 인코더 네트워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아래쪽에서 오디오 데이터가 PCM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CNN 레이어가 동작하는데 커널의 크기가 10이고 스트라이드는 5입니다. 그리고 채널 512개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커널이 512개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동일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과가 512개가 생성됩니다. 스트라이드 값들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면 최초의 입력의 길이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CNN 레이어의 경우 커널의 크기가 10이고 스트라이드가 5이므로 입력의 길이는 5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5개의 입력 데이터마다 하나의 새로운 값을 만드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체 인코더 네트워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초 입력의 길이는 16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컨텍스트 네트워크도 동일합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입력 데이터가 PCM 오디오 데이터가 아니라 인코더 네트워크의 출력 값이고 210m초 이전의 데이터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값을 입력받는다는 점입니다. 컨텍스트 네트워크의 출력 값이 바로 웨이브2백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벡터 값들입니다. 다만 이 값들은 문자나 단어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델은 만들어졌는데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들을 찾아야 합니다. 파라미터 값들은 주로 CNN의 커널 값들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해서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GPT를 예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방법은 현재까지 오디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미래의 오디오 데이터 값을 예측을 하고 실제 값과의 오차를 줄여가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웨이브2백 논문에 있는 그림이고 목적 함수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실상은 방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모델에서 컨텍스트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t는 과거 210m초 동안 오디오 데이터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t 더하기 1, t 더하기 2, t 더하기 3, t 더하기 4, t 더하기 5 미래의 오디오 값들을 예측하기 위한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합니다. 이는 wk라는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값을 더해준 것입니다. 이 가중치 값들도 학습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히든 스테이트 H1이 이미 구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코더 네트워크의 출력값들 중에서 실제 t 플러스 1 시점의 값인 g t 플러스 1 외에 4개의 랜덤한 데이터를 선정을 합니다. 이 가짜 4개의 값과 진짜 1개의 값을 놓고 히든 스테이트 값과 내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조정한 후에 실제 오디오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도록 오차를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t 더하기 1에서 t 더하기 5까지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t 플러스 2 시점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히든 스테이트 h2 값은 이미 구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코더 네트워크의 출력 값들 중에서 실제 t 더하기 2 시점의 값인 g t 플러스 2 이외에 4개의 랜덤한 값, 여기에서는 0, 1, 2, t 값을 가짜의 값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의 값을 놓고서 앞서 구한 히든 스테이트 h2의 값과 내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을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5번째 값이 실제 값이기 때문에 이 값만 1로 되어야 되며 나머지는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 오차는 전부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오디오 데이터를 의미 있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텍스트 네트워크를 통과한 값은 벡터일 뿐이며 실제 문자나 단어가 아닙니다. 오디오 데이터를 실제 문자나 단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어쿠스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실제 문자 및 단어를 출력하는 모델인데요. 오늘 살펴본 웨이브2백은 제일 아랫부분이며 어쿠스틱 모델의 입력을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의 2019년 논문인 웨이브2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2020년에 웨이브2백 2.0을 발표하는데요. 이는 트랜스포머를 활용하였고 높은 성능으로 오늘날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웨이브2백 2.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